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눈 수술과 이마 거상 수술을 같이 하는 동시 수술에 대한 내용을 정해봤는데요. 정한 이유는 눈 수술과 이마 거상 수술이 동시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마 거상 수술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고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이마 거상 수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또는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상담 시에 이마를 당겨보면 굉장히 인상이 밝아 보이고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제 말을 듣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대부분 권해드려서 또는 본인이 원해서 눈 수술과 이마 거상을 같이 하신 분들을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를 이제 나눠보자면 쌍꺼풀이 짝짝이인 경우가 있어요. 이마를 올려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쌍꺼풀을 한쪽이라도 해서 대칭을 맞춰놓고 이마를 올려야겠죠. 간혹 가다가는 그 눈썹 비대칭 때문에 쌍꺼풀이 다른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 경우는 쌍꺼풀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 처진 눈썹, 내려온 눈썹을 더 들어 올려주면 그쪽 쌍꺼풀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마 거상만 수술하셔도 이제 대칭을 회복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진짜 주제가 되겠는데, 눈 수술만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들, 또는 인상이 좀 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이마 거상을 같이 하면 좋은데, 제 말을 듣고 같이 하신 분들도 보여드릴 것이고요. 무서워서 또는 거부감이 있어서 안 하시고 눈 수술만 하신 분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 이제 앞으로 눈 수술을 하고 나서 이마 거상을 따로 하셔도 되지만, 일단 중간 단계 아직은 이마 거상을 안 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지, 어떤 부분이 아쉽게 보이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마 거상을 실제로 같이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나눠서 같이 보면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왜 눈 수술과 이마 거상 수술을 같이 해야 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보면요, 젊은 여성분이신데 쌍꺼풀 비대칭을 주소로 오셨고, 그래서 오른쪽 쌍꺼풀이 얇죠. 왼쪽 눈 보시면은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1cm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사이 공간에서 쌍꺼풀을 더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오른쪽 쌍꺼풀을 왼쪽 쌍꺼풀 정도로만 1mm만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눈과 눈썹 사이 공간은 이마 거상을 통해서 좀 넓혀보자 수긍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오른쪽 자연유착법과 양쪽 이마 거상, 눈과 눈썹 사이 거리를 넓히면서 쌍꺼풀을 키워드렸기 때문에 인상이 굉장히 밝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났다. 이렇게 눈썹이 아래로 떨어져 있는 분들, 좀 인상이 어두워 보이는 분들은 20대라고 하더라도 내시경 이마 거상을 통해서 이마를 올려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케이스도 거의 똑같았어요. 오른쪽만 쌍꺼풀이 얇고 눈썹은 대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오른쪽 쌍꺼풀은 1mm쯤 올리고요, 자연유착법으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환해 보이는 떨어져 있는 눈썹을 이마 거상을 통해서 들어주었을 때 인상이 훨씬 밝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난 거죠. 이마 거상만 했다면 오른쪽 쌍꺼풀이 얇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해서 가지고 계신 문제를 다 해결해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분들부터는 이제 절개 재수술과 이마 거상을 같이 하신 분들인데, 수술 전에는 쌍꺼풀이 지금 풀려 있으니까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조금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만약에 절개 재수술로 쌍꺼풀을 높여서 잡았다라고 하면 간신히 이제 1cm 조금 넘어 보이는데, 이제 1cm보다 좁은 폭으로 이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예전에 이제 쌍꺼풀이 있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그런지 이마 거상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자국 정도에만 잡고, 그 다음에 이마 거상을 하면 쌍꺼풀 위쪽 피부가 펴지면서 더 커 보이는 거니까 쌍꺼풀은 좀 아쉬운 듯 얇게 수술을 끝내고 그 이후에 이마 거상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눈썹을 들어 올려주면 쌍꺼풀이 더 보이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시원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눈 수술만 가지고는 절대 이런 결과를 낼 수 없다. 눈과 눈썹 사이 거리도 좁게 나왔을 거고, 쌍꺼풀 자체도 이것보다 높게 잡아야 했을 테니까 더 어색한 결과를 냈겠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오셔서 그렇게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신 그런 분이 되겠고요. 다음 분은 젊은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지금 쌍꺼풀이 거의 다 안 보이는 속쌍꺼풀 형태라서 그렇지, 이거를 이제 쌍꺼풀을 이제 화려한 좀 높은 라인을 원하셨는데, 이거를 2-3mm 정도 쌍꺼풀을 높여버리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굉장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 분이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해서 이마 거상을 같이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분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라서 눈 수술과 이마 거상을 같이 하게 됐고, 쌍꺼풀은 2mm 정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마 거상을 통해서 이마를 들어줬기 때문에 쌍꺼풀 주변 부위가 어색하지 않고 화려한 라인을 갖게 되신 거죠. 아주 젊은 분이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눈 수술과 이마 거상 수술을 같이 하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분도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쌍꺼풀이 있긴 하신데 속쌍꺼풀이죠. 너무 얇아요. 근데 그런데도 속쌍꺼풀인데도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1cm 간신히 넘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쌍꺼풀을 너무 높여버리면 이제 굉장히 어색한 세 보이는 그런 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쌍꺼풀은 그대로 고정만 잘하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마거상을 통해서 쌍꺼풀을 펴주는 그런 효과를 내자라는 데 동의가 되셔서 수술을 하셨고, 해외에 사셔서 한 달째 경과는 오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눈썹이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7, 8mm 정도는 올라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잘 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붓기가 빠지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 또는 그리고 시원한 눈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케이스는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지금 이분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5mm 정도로 너무 좁아져 있죠. 공간이 없는 데서 쌍꺼풀을 겉쌍으로 만들려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마 거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는 오셨는데, 쌍꺼풀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소세지 같아 보일 수가 있죠. 이전 분들이야 속쌍꺼풀 탕태셨으니까 쌍꺼풀 고정하고 이마를 들어주면 딱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왼쪽 눈의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마를 들어버리면 쌍꺼풀이 너무 클 걸로 예상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라인을 속상에 가깝게 낮추는 수술을 하고 이마를 펴는 수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마거상이라는 것은 쌍꺼풀을 크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 수술을 잘못 이런 식으로 이미 잘못 해놓게 되면 라인을 오히려 내리는 수술, 소세지 교정이라 그러죠. 라인을 내리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마거상을 해야 되는 좀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분은 다행히 본인이 그런 상황 또는 그렇게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잘 이해하신 분이라서 실제로 소세지 교정 라인을 낮추는 수술과 이마거상 수술을 동시에 해서 했고, 아직 붓기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세지 같아 보이진 않지만 눈과 눈썹 사이 거리는 거의 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 거죠. 눈꺼풀에서부터 재면 배 정도 늘어난 게 맞죠. 이분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으셔야 되는데, 좁은 눈과 눈썹 사이 거리에서 쌍꺼풀을 억지로 겉쌍을 만들려다 보면 또는 눈 재수술을 잘못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마만 올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방법은 있지만 이런 경우는 눈 수술과 이마 거상을 꼭 같이 해야 되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에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피부가 두꺼우면서 처진 중년분들 계세요. 피부가 많이 처졌고 두꺼우신데 이게 굉장히 두툼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은 이제 처진 눈꺼풀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면 상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쌍꺼풀도 좀 높게 잡아야 되고 처진 피부도 좀 제거를 해야 되죠. 지금은 수술 전에야 쌍꺼풀이 없고 눈이 처져 있으니까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2cm가 가량은 돼 보이죠. 근데 이분을 이제 상안검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후 사진 한번 보세요. 한 8mm 정도로 1cm도 안 되게 줄어버렸죠. 근데 제가 뭐 이거를 쓸데없이 쌍꺼풀을 높게 잡아서 이렇게 된 거라면 그거는 수술을 잘못한 거겠지만, 거의 속쌍꺼풀에 가깝게 됐는데도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1cm가 안 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쌍꺼풀을 높여서도 있지만 제가 피부를 그렇게 많이 자르지도 않았고요. 그 수술 전에 이분이 이제 눈꺼풀이 눈을 가리다 보니까 이마를 들고 계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눈 수술 이후의 결과 보시면 쌍꺼풀을 더 크게 보이게 했으면 이제 더 이상하게 나왔을 만한 그런 케이스고, 쌍꺼풀 수술은 어떻게 보면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쌍꺼풀이 잘 보이진 않지만 더 크게 쓰면 안 되는 케이스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어두워 보이는 인상이죠. 그리고 쌍꺼풀 위쪽 피부가 굉장히 두툼하게 부어 보이고요. 그 쌍꺼풀 수술 또는 상안검 수술이라는 것은 쌍꺼풀 아래쪽을 수술하는 거잖아요. 쌍꺼풀 위쪽은 기껏해야 뭐 지방이 많으면 빼는 거 정도지만 이 두툼한 피부를 어떻게 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위에서 피부를 당겨줘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눈 수술과 이마 거상을 동시에 했어야 했는데 거절하셔서 눈 수술만 한 케이스가 되겠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게 교훈을 드릴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본인은 그렇게 불만족스러워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런 케이스가 딱 이 상태에서 이마 거상을 해주면 좋을 만한 케이스다. 쌍꺼풀도 펴지고 피부도 얇아 보이고 인상도 밝아지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케이스다 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이분이 이제 여기서 만족하고 사시느냐 이마 거상을 나중에 하러 오시느냐는 본인의 선택이 되겠죠. 굉장히 가려져 있던 어떤 시야 방해도 없어졌고 이마도 안 쓰게 되시니까 뭐 두통이나 이마도 피로감도 없어지시고 이러면 또 뭐 만족하고 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미용적으로 좀 예민하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시고 아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눈 수술로 절대 더 라인을 올리거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할 공간도 없고요.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재수술이 눈 수술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이마 거상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마 거상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면 동시에 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케이스였고 뭐 아쉽지만 뭐 눈 수술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쉬움이 생기면 이마 거상을 추후에 해도 되는 뭐 그런 거니까 뭐 쌍꺼풀을 쓸데없이 높게 해놓은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제 한계는 분명히 이해를 하신 거고 할지 말지만 결정하시면 그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수술 전에는 이마 거상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수술 후에는 이마 거상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럴 걸로 예상이 돼서 이제 같이 하신 분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분도 중년 여성분인데 수술 전에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멀고 뭐 이마도 약간 쓰고 계시긴 한데 이분도 굉장히 피부가 두툼하면서 처져 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 또는 상안검 수술로만 원하는 쌍꺼풀을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눈이 두툼하게 어색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마 거상을 같이 권해드렸고요. 이분은 거부감이 없으신지 오케이를 하셔서 상안검 수술과 눈매 교정 그리고 이마 거상을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자연스러운 결과를 낸 거지 이분을 눈 수술만 했다면 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훨씬 더 가깝게 나왔을 것이고 그러려다 보면 쌍꺼풀은 더 높게 잡아야 돼서 이 결과보다 2배, 3배 더 어색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쌍꺼풀 위쪽이 좀 두툼한 건 맞아요. 그거는 고유의 피부 두께니까 그걸 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위에서 폈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를 낸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도 이마 거상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이 전 케이스처럼 더 눈 위가 두툼하고 더 좁아 보이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맞는 거죠. 미용적으로 괜찮은 결과를 내게 된 거고요. 그냥 뭐 쌍꺼풀 비대칭 때문에 눈 수술과 이마 거상을 같이 하게 된 그런 간단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뭐 복잡하게 너무 쌍꺼풀이 낮아서 그럼 한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한 분도 계시고 이제 실제로 좁아져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마 거상 수술이 복잡하고 큰 수술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마를 개선하는 수술이 아니라 눈을 개선하는 눈 수술이다 라는 그런 영상도 제작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마 거상 수술이라는 것은 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꼭 필요한 어떤 저에게는 하나의 어떤 무기 같은 거고 그 말은 곧 환자분에게도 어떤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수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같이 할 정도로 이제 용기가 나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마 거상을 추후에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눈 수술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가 나시면 좀 결과가 아쉬우시면 그때 나중에 따로 하셔도 되니까 일단 뭐 이마 거상 수술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하나의 수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